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인데요. 첫 번째 61번부터 80번까지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61번을 보니까 감전 쇼크에 호흡이 정지되었을 때 경우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면 95% 이상 정도의 소생할 수 있냐 그래. 우리는 항상 하는 거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1분 이내 하면요. 거의 95에서 97%의 소생을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1분 이내요. 그래서 응급 심폐소생술을 요사이는요. 각 기관마다도 무조건 하게 의무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분 이내 하면 95% 이상을 우리는 소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6조가 2018년 4월 28일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62번입니다.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접지입니다. 접지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은 감전되지 않게 하는 거, 기계기구는 어떻게 고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접지되어 있지 않는 도전성을 물체에 접촉한 경우 전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 유도된 전압을요. 옳게 나타낸 것은 E는 알아둘 게 있어. 여기 반드시 E는요. 곱셈이냐 덧셈이냐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하죠. 바로 정전 용량은요. 유도된 전압 V는 반드시 알아둘 게 도체의 전경 용량 C1과 C2를 더해서 다시 C1을 전압으로 곱한 것이 바로 우리는 물체 유도 전압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요.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감전 시의 인체는요. 흐르는 인가전압에 반드시 반비례할 것이고 여기는 인가전압에 비례할 것이고 인체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유는 이래 되어 있잖아.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이래 되는 거죠. 또 인체의 전류의 작용, 열작용의 시간과 세기에 어느 정도 이상이면 되면 발생한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비례와 반비례죠. 세기와 시간이니까 1번이 되겠고 이것은 옴의 법칙에 의해 전압은 전유 곱하기 저항이 되고 줄의 법칙에 대해 가지고 Q는 I 자율성 전유의 자성분의 저항 곱하기 시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례, 반비례, 세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5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4-4 옴의 법칙이라든지 줄의 법칙, 거용 접촉 전압을 적용하였습니다. 64번입니다.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접촉한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단락이라 하고 실제 우리말로 하면 뭐야? 합선이 되겠죠. 합선. 그래서 단락은 전압과는 저항이 0옴에 가까운 해를 만드는 것으로 옴의 법칙, 저항분의 전압에 따라 큰 전류로가 흐르고요. 단락 사고에서 변전설비를 지키기 위해 각종 보호 단전기와 차단기를 사용하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가 가압의 전압이 오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준 것이고 여기 이제 단락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단락이 된 이유는 나선과 나선이 합선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는 단락 현상이라 그러죠. 65번입니다. 방폭 구조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보입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고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압력, 그 다음에 내압, 요놈은 압력이니까 P로 쓰고 내압은 D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압은 D, 유입은 O, 압력은 P, 안전정은 E, 본질 안전 I, 특수 S 이렇게 우리나라 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필기 4번째 과목으로도 출제되지만 5번째 과목인 화학설비 방지기술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66번입니다. 하염일주 한계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하염이 발화 온도로 전파될 가능성의 한계값이는 이것도 맞지만 가장 잘이거든. 하염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틈새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 간격치니까 2번이에요. 바로 이거거든요. 요게 요 간격을 말해요. 요 간격. 요 간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염 일주 간격 또는 세프티 갭 또는 안전 간격 또는 최대 안전 틈새 또는 하염 일주 한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역시 이 하염 일주 한계에 대해서는 전기에도 나오지만
하하게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 8월 20일 날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67번입니다. 감전사고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전사고는요. 전기 위험 부분에 위험 표시를 해야 되겠죠. 대책이니까. 둘째, 충전부에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 방어구를 사용하고요. 충전부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작성을 한다는데 사실 사고 발생 시가 아니고 사고 발생 처리 프로세스, 사고 발생 전에 만들어야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고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5 감전사고의 방지 대책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68번째입니다.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라는 것은요. 전기가 멈추어져 있는 게 정전기입니다. 한데 모아져 있는.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죠. 방전이란 어떻게? 정전지가 소멸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남도 바로 뭐라 가지고 배터리 같은 만남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왜? 배터리는 어떻게? 처음에는 강한데 점점 뒤시니까 없어지게 방전이죠. 정전기 방전이 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하면서 필요한 조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첫째, 정전기 방전은 가연성 분위기가 규명되어야 될 것이고 사고 현장에 흔적을 조사한다. 이게 방전은요. 사고 현장에 흔적을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를 조사하면 필요한 조치거든. 그러니까 폭발이라는 건지 방전이 아니지. 방전이라는 건 어떻게? 소멸이 돼버렸잖아요. 벌써. 그렇게 조사할 필요 없고요. 방전에 따른 점화 가능성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전화 발생 부위의 축적 기구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조치와 사항이 되고 거리가 먼 것은 방전 흔적. 방전은 소멸되는 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69번째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는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는 어떻게 20종, 21종, 22종으로 분류하죠. 23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 위험 장소는 0종, 1종, 2종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55쪽도 있고 2017년 8월 26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됐죠. 그 다음 2018년 3월 4일 날은 바로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4월 28일 출제됐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3회 시험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최근의 문제가 최신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주고 있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입니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 시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얼마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가? 우리는 작업 공간은 70cm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작업 공간은 75cm, 양쪽 작업 공간은 135cm, 보수 작업 공간은 얼마? 70c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 방향뿐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바닥에서 높이 3m 미만의 공간에는 충전 부분이라든지 전선로 및 그 밖에 역시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이 약 5,000옴입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 5,000옴이고 세동전류락을 여기 붙여도 괜찮아요. 심실 세동전류 통전시간 관계를 우리는 I는 루트 T분의 165mA 할 경우 심실 세동률 위험 일으키 에너지는 몇 줄이냐 항상 알죠. Q는 I 자성 RT. 우리는 항상 이거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번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루트 T는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3성이죠. 왜? 밀리니까요. 자성을 하면 바로 I 자성이잖아요. 하면 5,000 곱하기 T예요. 왜 5,000은 5,000옴이니까요. 시간은 얼마? 시간은 I가 안겨요. 시간은 1초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래서 그러니까 136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4-3에도 나와 있고 2016년부터 2018년 4월 28일에서도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72번입니다. 정전작업 시 작업 전 안지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전작업 시는요. 첫째, 단락 접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잔류전화 방전돼야 되고 정전작업 시에
전련 보호구 수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검정기한 정전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방호 대책이지 정전 작업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73번으로 가겠습니다. 73번은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정전 작업 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6가지 내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73번입니다. 분진 폭발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진 폭발은 작업장 등은 분진이 퇴적되지 않는 형상으로 해야 되고요. 분진 취급 장치를 유효한 집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분진 프로세스 장치는 밀폐하고 누설이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분진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감독자를 상주시킨다 그랬는데 감독자가 있긴 해서 분진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감독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로봇이 아닌데 역시 이 사람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분진 폭발 대책은 자동 바로 장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분진 농도, 폭발 하한 농도 이하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고 분진이 존재하는 매체라든지 공기 등은 질소 이산화탄소를 치환하고 착화운의 제거 및 2, 3자 폭발로 주위 분진에 바로 파급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을 조금 그랬는데 실제 알아둘 것은 폭발 한계에는요. 감독자도 상주한다면 역시 그 감독자도 죽을 수 모든 것은 자동화 시설이 되거나 안전 대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 5월 8일과 2017년 3월 5일 날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74번입니다. 교라코 용접기 방호 장치가 전격 방지 장치예요. 시동 강도를 바르게 정의한 것은 그런데요. 시동 강도라는 것은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켜 아크를 발생시킬 때 전격 방지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용접기 2차 측의 최소가 아니고 최대 저항을 가지고 우리는 시동 강도라 그럽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시동 시간을 조금 용접불, 비용접불이 접촉이 전격불 주접점이 폐로될 때까지 시간이고요. 가장 용접기 2차적인 최대 저항은 시동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시간은 0.06초 이내에서 또한 전격 방지 시동시키는데 필요한 용접봉의 접촉 소요 시간은 0.03초 이내입니다. 지동 시간이라는 말은 용접봉 홀 때 용접기 출력치가 무부하 전에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 시간. 시동 감도는요. 용접봉을 모재 접촉시 아크를 발생시킬 전격 방지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2차 측의 최대 저항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시동 강도라고 그랬는데 시동 감도입니다. 이거는 에러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75번째입니다. 가수 전류, 다른 말로 렉, 고, 커렉트니까 지 혼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마이크 사용 중에 사망에 이르는 전류, 치사전류죠. 전격을 일으키는 전류가 교류인지 직류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전류, 이것도 안 되죠. 충전부로 인체가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탈할 수 있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는 고, 렉, 고, 크랙 또는 가수 전류라고. 답은 3번입니다. 몸이 물에 젖어 전압이 낮은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76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물론 가수 전류라는 것은 이탈 전류라고 하고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 렛, 고, 크랙트라고 하고 마비 한계 전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상용 주파수 통상 60Hz에서 10에서 15mA이고요. 최소 가수 전류치는 남자는 9mA, 여자는 6mA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3월 5일과 5월 7일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이상적인 피레기에 가져야 할 성능으로 틀린 것은 이상적인 피레기는요.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될 것이고 방정 개시 전압도 낮아야 합니다. 내정류 방역 능력이 적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클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송유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성능은요.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제한점이 낮을 거, 반복 동작 가능할 거, 구조가 경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거, 점검 보수 간단할 거, 내주연에 대한 방정 능력이 클 거, 송유 차단이 확실할 거, 전격 전압의 전격 전압은 다른 말로 시력값이라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16년 8월 21일 날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77번입니다. 200A에 흐르는 단상전류 한선에서 누전제는 최소 전류치는 몇 밀리암페어의 기준으로 간 밀리암페어라는 전류는 항상 어떻게 한선은요.
전류치 곱하기 2000분의 1이죠. 그래서 0.1A, 밀리암페어 하면 100mA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12조 문제 29번에 그대로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압 가공 전선은 누설 전류는 최대 공급적이 2000분의 1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78번입니다. 그냥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문제는요. 정전기 발생이 일반적인 종류가 아닌 것은 간데 마찰 정전이 있죠. 중하 정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박리 대전, 그 다음에 유동 대전. 조금 더 보면요. 유동 정전기 대전, 분출 정전기, 정전기를 빼고 분출 대전 이렇게 역시 빼고 마찰 대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박리 정전기, 파괴 정전기, 충돌 정전기 또는 하나 더 있다면 교반 또는 신관계한 이렇게 정전 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49쪽에 정전기 대전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016년 8월 21일 날에는 산업기사로도 출제됐고요. 역시 2018년 3월 4일 날도 산업기사로 출제돼. 이번에는 기사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전기기계 기구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간데 위험 방지를 위해 전기기계 기구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은요. 첫째, 전기기계 기구가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기계 기구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간 가동률이라는데 전기기계 기구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간 가동 이런 것은 사실 고려사항이 될 수 없고요. 습기 안전을 높일 것이 아니라 뭐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 해야 되죠. 습기 분진 등 사용 조건 장소의 주위 환경도 살펴야 될 거요. 전기적 기계적 방어 수단의 적정성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66조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80번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의 맥동 주기는요. 어느 때 전격이 인가되며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크고 위험한가 하거나 이거는 알아둘 게 있어요. 수축이 있을 때 심방 10초 이런 관계없어요.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입니다. 알아둘 심방이 아니고 심실이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이 있을 때가 위험한 경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T파라 그러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림으로서 봐, 이 내용이요. 전격 인가 위상은요. 심장의 맥동 어느 위상에 통존 여부가 있냐 바로 요 T파예요. 이렇게 하다가 심식이 수축대가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를 T파. T파는 심실 수축 종료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을 나타내. 항상 위험한 파 T파. 항상 이게 그림으로도 항상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26의 표 전격 인가 위상이 잘 나와 있지만 2017년 8월 26일과 2018년 3월 4일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2018년 마지막 해 3회 네 번째 과목 전기위험방지기술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하여 제가 혼신의 노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